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서쪽 지역으로 가볼 거예요. 프랑크족들이 살았던 프랑스 지역이요. 이 프랑크 왕국을 침입해 들어온 노르망디들은요, 프랑스의 센강과 독일의 라인강까지 들어왔는데 이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근거지가 있었어요. 이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아이슬란드까지 갔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그린란드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그린란드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에서도 노르망디들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랑크족의 왕인 샤를마뉴 대왕은 유럽의 전 지역에 걸쳐서 아주 큰 왕국을 건설을 했어요. 마치 과거의 로마 제국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번영했고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옛 로마 제국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야만인들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프랑크 왕국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침입을 하는데 몹시 거칠고 사나웠어요. 라인강이나 센강까지 거슬러 와서 왕국의 한가운데까지 침입해 들어온 거죠. 그들을 우리는 노르만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프랑크 왕 샤를마뉴 대왕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군대가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노르만 사람들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략질을 하는, 도둑질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갈수록 경작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노략질을 하게 된 거죠. 바다 건너로 모험을 떠나는 것을 노르만 사람들의 언어로 이 바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킹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바이킹의 배는요, 다른 배들과 달리 몸통이 좁고 길어요. 그래서 그 배들은 얕은 바닷물에도 갈 수가 있고 모래사장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샤르마뉴 대왕이 통치하던 동안에는요, 바이킹은 프랑크 왕국에 가끔씩 쳐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샤르마뉴 대왕이 죽은 뒤에 3명의 손자들이 프랑크 왕국을 나누어 가졌어요. 군대도 갈라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이킹은 이때다,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침입해 들어왔죠. 서쪽 일대에 날마다 바이킹들이 설쳤어요. 그러다 보니 서쪽 프랑크 왕국의 왕이 그 땅의 일부를 그 바이킹들한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노르만인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라고 불러요. 옛 로마 제국 땅에 정착했던 야만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로마인들처럼 말하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문명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노르망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르망디에 정착한 그 노르만 사람들, 바이킹들은요, 프랑크 말을 배우고, 프랑스 옷을 입고, 기독교도가 되었고, 문명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바다 건너 모험을 떠나지도 않고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바이킹들이 노르만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바이킹들은 유럽의 해안을 휩쓸면서 다녔어요. 스페인까지 내려왔다가 지중해에도 들어갔다가 대서양으로 진출하기도 했던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에 살고 있었던 한 집안에 토르발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토르발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이웃과 다투다가 그를 죽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더 이상 노르웨이에 살 수가 없어서 바다를 건너서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아간 거죠. 그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였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 에리크도 아버지처럼 무척 강하고 사나웠어요. 빨간 머리를 가졌고 두 어깨는 떡 벌어진 굉장히 사나운 남자였는데요. 이 빨간 머리 에리크도 이웃과 싸우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명의 이웃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슬란드에서조차도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또 새로운 낯선 섬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아주 낯선 섬을 발견을 한 거죠. 바위투성이, 얼음투성이, 그리고 북쪽이었기 때문에 여름 한철은 해가 지지 않지만 겨울에는 석 달 동안이나 해를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으시나요? 네,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리크는요, 이 섬에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그린란드, 초록빛 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만약에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듣고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는 그 바이킹들이 그린란드에서 살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에게 그린란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죠. 네, 사람들은 그린란드로 떠나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던 거예요. 그들은 너무 힘든 항해를 마치고 그린란드에 도착을 했는데 초록빛 초록빛 나무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두껍고 칼날처럼 험악한 얼음에 뒤덮인 거대한 섬만 있을 뿐이었어요. 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린란드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소들은 바짝 말랐고요. 사람들도요, 아주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옛 무덤을 발굴해 보면 성인 여자들의 키가 120cm 정도, 성인 남자들의 키가 한 150cm 정도로 굉장히 왜소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살기 힘든 곳에서 에리크는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도 빨강머리였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레이프 에릭슨, 그러니까 에리크의 아들 레이프.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살기가 척박하니 이 아들은 더 좋은 땅을 찾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밤마다 화토불 근처에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아르니라는 어른이요, 북대서양을 탐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 멀리 바닷가 뒤에는 숲이 울창했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레이프는 내가 어른이 되면 그 땅을 찾아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 레이크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에리크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아침에 아버지가 말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함께 가지 못하고 레이프는 30명의 부하들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선실이 없는 보트에 몸을 싣고 차가운 북쪽 바다를 항해를 했던 거예요. 들이치는 파도, 비에 온몸이 젖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정말 비아르니라는 어른이 얘기했던 그 수수께끼 섬을 발견한 거예요. 레이프와 그의 부하들은 그 섬을 탐험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의 부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하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았는데요. 허겁지겁 포도를 따먹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모아서 고향 친구들에게 나눠주자, 갖다 주자. 그래서 포도를 배에 잔뜩 싣고서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갔어요. 포도가 많은 곳이라는 이름으로 빈란드, 그러니까 빈이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포도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그린란드 사람들도 포도와 풀이 있는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 부족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북아메리카였던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스크레어링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오두막을 짓고 스크레어링스에 대항하면서 자신들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결국엔 다 포기하고 그린란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지금도 북아메리카, 캐나다에 가게 되면은요, 이 바이킹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글자인 룬 문자처럼 보이는 그 형태가요, 바위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룬 문자를 바이킹 사람들이 새겨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 중이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이전에 바이킹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양을 건너온 그 해보다 수백 년 이전에 이미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거죠. 네, 재미있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